149화 시작을 해볼까요? 정숙님으로 돌아옵시다. 149화의 시작은 데이트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리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순자님하고 데이트에서 돌아와서 이제 영우님 후일담 나누고 있죠. 그렇게 순자와 돌아온 데이트 그런 영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숙님은 이제 영우님 옆에 앉고 싶은 거야 이제 자리 배치. 그래서 어제 우리 얘기한 대로 일단 여자들이 먼저 앉고 남자들이 자리 선택할까요? 이제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분들 의견 들어봐요. 이분들한테는 저렇게 남녀가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게 물론 이런 경험이 없진 않겠지. 이분들은 이제 훨씬 더 그 시간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1등급을 하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던 걸 하고 뭔가 꾸준히 파면 1등급까지는 되는데 그 1등급 안에서도 1등은 이런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머리로 공부하고 뭘 해도 허투루 하는 그런 사람들은 1등급까지는 올라가도 약간 1등 하긴 힘들지 않나.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까지 이제 의견까지도 들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숙 씨는 우리가 다시 짰다라고 하면서 오늘 데이트 안 한 사람끼리 앉자. 정숙 씨의 의도가 솔직히 너무 빤하죠. 너무 빤해도 그럴 수 있죠. 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고 싶고 뭔가 만들어 가보자라는 이게 정숙 씨의 이제 첫 번째 생각이지. 영훈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정숙 씨는 자비가 없어요. 경쟁이야. 여기서 뭐 순자님이나 옥수님이랑 뭐 옥수님이랑 짜장면 한 번 먹었다고 뭐 친구 먹을 일 없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얻는 거 그거 이외에는 없어. 정숙님의 삶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1등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랑 친하고 이 사람들에게 평판? 이런 거 몰라. 됐고 나는 그냥 1등 할 거야. 애들이 나한테 뭐 찐따라고 놀리든 말든 상관없어. 나 그냥 공부 직사하게 해가지고 나 1등 할 거야. 그래서 아마 마음으로는 한구석으로는 잘 노는 애들에 대해서 부러우면서도 그런 혐오하는 마음들이 계속 쌓여갔겠죠. 그러니까 그때 혐오하던 어떻게 잘 노는 애들 정숙님은 중고등학교 때 전혀 안 놀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외모로도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겼을 수도 있고 전혀 놀지 않고 그렇게 쭉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성인이 내가 진짜 어른만 돼봐. 내가 대학이라는 마왕만 잡으면 여기 판타지 세계를 즐기고 살 거야. 지금은 내가 마왕 잡는 데까지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뭐 내가 뭐 누더기 옷을 입고 여행을 하든 말든 난 됐고 난 마왕을 잡을 때까지는 이거 1등이야. 그러니까 주변 신경 안 쓰고 자기 1등 하는 것만 신경 썼어.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글로 배운 거야 다. 그래서 지금 정숙님이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들을 잘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이성을 꼬실 때 유효한 기술들이에요. 고등학생, 대학생 많이 쳐줘서 대학생까지 유효한 기술이야. 20대 후반이 넘어가면 실은 이런 기술로만 하면은 관계가 길게 유지되질 않아요. 왜 내가 연애를 길게 못할까? 왜 내가 결혼식장에서 실패할까? 지금은 그냥 단지 내 외모인가? 근데 그 외모 때문만은 아니지. 그래서 어쨌건 데이트 안 한 사람들끼리 앉자라고. 정숙님을 너무 애처럼 보는 거야. 정숙님 나름 그 LG에서 경력 뭐 11년 차인가 그러지 않았어? 직장인 11년 차면 지금 중급이 뭐야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네 마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나이 38에 지금 직장인 뭐 10년 넘게 직장인을 한 사람이 그 정도 성숙함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왜 정숙님을 이렇게 다들 어리게 보는 거예요? 정숙님 지금 고등학생 아니고요. 대학생도 아니고 정숙님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여성 출연자들 중에서도 지금 그만큼 그 사회 경험 많은 사람이에요. 워낙 동안이셔서 그렇게 이제 보일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게 이제 늦바람이 무섭다고 나중에 이제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나았겠지.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그게 실은 당연한 부분이죠. 그치, 우리가 보는 정숙님의 모습이 이렇게 남자를 대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정숙님을 더 어리게 보는 거야. 정숙님이 뭔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그 회사에서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은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 더 많이 나오겠죠. 저런 스타일은 20대 때 술집에서 흔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로는 아주 훌륭하죠. 근데 거기서 유혹당하는 남자도 그게 뭐 성별을 바꾼다고 해도 유혹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유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 이 사람에게 어떤 신뢰가 쌓이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가족이 되겠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하는 입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숙 씨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진솔하게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연애하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못 얻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그렇게 이성을 유혹하거나 아니면 정숙 씨가 봤던 중고등학교 때 잘 노는 애들끼리 그렇게 막 너 오늘부터 나랑 1일 할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텐션, 그런 거를 정숙님이 보고 배워서 나는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원하니까 나도 쟤네들처럼 저렇게 해서 남자를 꼬셔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걔네들은 진짜 가정을 이루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동 안 해. 그래서 정숙님이 이게 잘못 배운 거야. 정숙님은 그런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 그렇게 유혹하는 기술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런 조미료가 필요는 해. 결혼하려고 20만 원씩 모았다는 거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성형이나 명품 안 사면서 실속 있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게 이해 불가. 결혼하려고 20만 원씩 모았다는 거를 몇 살 때 일이라고 생각해요? 23살 때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말이 돼.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35살 때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야 성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돈 잘 벌면서 명품 사고 그렇게 성형하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근데 20대 초반이면 말이 돼. 20대 초반에는 뭐 돈도 없고 그렇지. 그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뭔가 그 세상에 이제 나와서 배우고 그래서 정말 순수했던 그 시절에는 정숙님이 정말로 그렇게 오랜 사랑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뭔가 이렇게 플러팅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넘어오네? 그러면서 그쪽으로 조미료가 너무 과해지니까 향수도 처음에 한 번 뿌릴 때는 괜찮아. 근데 나중에 내가 이 향수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이 원래 향을 맡을 정도의 향수를 지독하게 뿌려야 되잖아요. 나이대가 다들 뭐 30대 중반 후반 뭐 이런 분들인데 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게 참 신기해. 이분들 생각에서는 20년이 지난 일이야. 정숙님은 오늘 데이트 안 하는 사람들끼리 앉자. 영훈님 옆에 앉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일단 1차 전략은 옆에 앉아서 그 정며들게 하자. 정숙님의 첫 번째 전략이지. 이게 실패하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우회하지 말고 그냥 가서 들이대보자. 이걸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뭐 코너 속의 코너 랜덤으로 앉기. 왜냐면 영자님이 똑같은 3명이랑 앉으면 힘들 거 아니야. 아닌데? 지금 갑자기 영장님 걱정해준다고? 뭐 너무 다 속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의도는 영호 옆에 어쨌건 앉고 싶은 거고. 근데 이런 거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2시간이나 대화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순자는 지금 옆에 영호가 있는데 이 영호랑 갈라져야 되는 게 마음이 안 좋죠. 순자 씨가 영호에 대해서 호감이 있거든. 순자 인생에서 이렇게 이성에게 표현을 해본 거는 어쩌면 처음일지도? 정숙 인생에서 이렇게 이성에게 표현을 해본 건 몇 번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뭐 순자의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순자 인생에서는 가장 큰 적극성과 마음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숙님은 몇 번 경험했던 마음 중에 하나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해맑은 영호, 순자는 긴장. 옥수님 완전히 새로운 얼굴이랑 앉아보라고 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일단 여자들 먼저 앉고 데이트하고 싶었던 이순희. 왜냐면 영호가 그래도 나를 이순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숙님은. 근데 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순희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의 이순희를. 그래서 뭐 내가 남 PD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어쨌건 정숙님은 자연스럽게 영호와 내가 근처에 앉는 것.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반기를 듣는 것은 영식. 정숙님의 플러팅 슬슬슬 싹싹싹이 그건 것 같아. 슬슬슬은 그거야. 내 생각은 그거야. 선별 작업. 선별과 그리고 이제 싹싹싹은 이렇게 담는 게 싹싹싹이잖아. 슬슬슬은 주변에서 이렇게 모아오는 게 슬슬슬이고, 이제 3명이라는 이게 쓰레기로 비하니까 좀 그렇네. 아무튼 3명의 그게 있고 그걸 슬슬슬 모아보는데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모였으면 그 다음에 쓰레바지에 딱 담는 그게 이제 싹싹싹이란 말이야. 근데 그 슬슬슬 과정에서 아니다 싶은 애한테는 플러팅 안 해. 정숙 씨도 이거 할 만큼 해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넘어올지 아닐지에 대해서 감이 잘 와. 근데 이제 이 사람과 관계가 길어지냐 안 길어지느냐 그 감은 없어. 관계를 길게 맺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별할 담을 싹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3명에서 1명으로 주는 그 과정에서 이 술자리에서 처음에 영식이 아마 먼저 걸러진 면이 있었을 텐데, 영식 씨는 정숙 씨한테 좀 차가웠거든. 정숙 씨랑 영호 씨의 굳이 공통점 중 뽑자면 공통점이 많긴 한데, 하나는 둘 다 의외로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나 좋다는 사람에게
그 선을 못 지킨다고 하나? 그냥 아니다 싶어도 막 들이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영식을 걸은 이유는 영식의 차가움을 받기 때문인 것 같아. 영호도 좀 소심한 면이 있죠. 영철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확실히 걸러졌고, 미국이라는 게 굉장히 크긴 했지만 자기한테 끌릴 사람에 대한 선별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거지. 광수는 자기에게 끌릴 사람이 아니어서 걸은 건 아니고, 잘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 넘어올 것 같아서 걸은 건 아니고, 그 정숙이 말하는 그 섹스 어필이 안 된다라고 영수를 표현했던 것도 영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수도 정숙에게 조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그으면 정숙도 이 사람에게 대해서 크게 매력을 안 느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식님은 과감하게 반대를 외칩니다. 정숙님이 이 전날 술자리에서 자꾸 이렇게 외면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맞은편에 영식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야. 영식 씨가 정숙 씨의 신경을 별로 안 썼거든. 영식이 철벽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정숙같이 뭔가 이렇게 뭔가 챙겨줘야 되면서 또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부분, 누군가한테는 설레는 부분이고 누군가한테는 피곤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해. 그리고 영식 씨가 그런 부분이 안 드러났는데 남을 챙겨주길 되게 좋아하면서도 챙김받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좀 애 같고 순수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례한 것도 싫어하고, 여기서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영식님은. 그러면 현숙님하고는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영식이 반대를 하고요. 1순위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 네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나는 1순위가 있는데, 그래서 1순위랑은 얘기 많이 하고 왔잖아요. 2순위라고 하면 2순위가 확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은 뭐 각자 다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다고 하지만 영자는 더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금 무시하는 상황이 되긴 했죠. 옥수님은 실은 아마 속으로는 정숙님이 굉장히 피곤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정숙님하고 영호가 관계가 깊어지면서 옥수님은 조금 피곤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성관계를 위해서 저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뻔히 보이는 저런 전략적 행동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영호 옆에 앉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이 동물의 세계인가? 이렇게 옥수님은 생각하면서 지금 살짝 현타가 오고 있는 상황이지. 이것이 K 플러팅이구나. 이것이 한국의 매운맛 김치 플러팅이군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한테 밝혀지나? 그러면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 옆에 계속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또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결국 영호가 어떻게든 내 옆에 앉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화장실 가면 거기서 은근슬쩍 옆에 또 앉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그리고 잠깐 대화로 나가세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너무 힘 빼고 있어 지금.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또 모험생 들이니까 그렇겠지. 저렇게 눈에 보이는 저런 말로 명분을 만들고. 그래서 영식님도 여기 뭐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또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그냥 무심코 대답을 하거든. 근데 같이 있던 사람 옆에 또 앉을 필요 없잖아요 라는 말에 옆에 지금 현숙님이 또 있거든. 그래서 현숙님한테 아닌가? 이렇게 슬쩍 그러면서 현숙님한테 괜히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라고. 살면 현실적으로 안 그려지는 사람이 안 그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정숙님도 포기를 하고, 영호 씨도 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랑 만날 수도 있고, 잠깐 동안 이 사람이랑 사귀면서 그 시절을 즐기기도 하는 거지. 비슷한 사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뭐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당하는 일이 왜 있겠어. 나는 착한 여자인데 나쁜 남자를 만났거나 나쁜 남자한테 착한 여자를 만났거나, 그래서 연애에서 후회하는 일이 왜 생겨. 다 비슷한 사람 만났으면. 다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날 건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까 왜 두렵겠어. 내가 착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 있겠거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영호는 정숙한테 관심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은 이성적 호감이 당연히 있죠. 이성적 호감도 있고 그리고 왜냐면 정숙님이 그거 되게 잘하거든. 이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 남자 연애를 사냥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사냥할 때 제1조건이 뭐야? 눈에 띄는 거야. 사냥할 때는 일단 사냥이 가능하다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화살 몇 대 있는데 눈앞에 막 빨간 곰, 거대한 붉은 곰이 딱 나타났어. 불곰이 나타났어. 그럼 어떡할 거야? 오토바이가 있으면 뭐라도 타고 도망가야지. 사냥할 거야? 못하지. 잡을만 해야지. 눈에 띄고 잡을만 해야 하는 대상을 사냥하는 거지. 거대하고 못 잡겠다 싶으면 도망쳐야지. 근데 정수님이 그걸 잘해. 눈에 띄고 네가 충분히 나를 꼬실 수 있어라는 거 어필을 잘해. 그게 된다고, 정숙님이. 근데 그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냐? 그건 또 다른 얘기지. 영호 씨는 정숙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건 맞아요. 저런 부분이 조금 더 충동성이 강한 사람에게
더 어필이 잘 되는 건 맞아. 더 나이가 있을수록 뭔가 어떤 충동적인 것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줄거든요. 왜냐면 잃을 게 많아지거든,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연결되고, 청소년이면 당장 오늘만 살아. 그냥 현재 내 행위가 미래로 어떤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원래 청소년의 뇌는 그래. 청소년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뇌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범죄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회를 더 주는 거야. 이게 어떤 일을 벌일지 생각해보면 알지.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성이 커지는 거고. 근데 정숙님의 이런 플러팅은 그런 조심성이 욕망을 건드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너 나 유혹하는 거 가능해, 나 너 유혹하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충동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플러팅이 될 수 있지. 그런 사람을 유혹하는 거. 근데 충동적인 사람은 그 마음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뭐 끝나진 않더라도 금사빠인 사람들이 충동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정숙님이 관계를 좀 이어가려면, 그러니까 유혹의 기술과 연애 유지의 기술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플러팅 강의에도 있었고 연구 결과에도 있었지만, 특히 이게 남녀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그나마 단기 연애와 장기 연애의 전략이 비슷한데, 여자는 단기 연애와 장기 연애의 전략이 완전히 다른 거야. 영어에 맞춰준다는 말도 그 정체가 뭘지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아무데나 앉아요 이렇게 포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랜덤으로 앉자, 그렇게 랜덤 앉기를 추첨해서 앉게 되었는데, 처음에 앉게 된 사람이 영호인데 제일 멀리 앉게 됐어. 여기서 이제 영호님이 이 끝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운명을 받아들였는데, 영식님은 운 좋게 현숙님 옆에 앉았고요. 그리고 상철님하고 영자님은 좀 멀리 앉았네. 정숙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됐죠. 영호가 보이지도 않는 거의 제일 끝자리로 가버렸으니까. 정숙 옆에 영식인데, 영식이 이렇게 자리 배치가 돼 있으면 영식씨가 정숙씨한테 눈길 주겠어? 등 보이지? 여기 옆에 이쪽에 현숙님이 있는데, 영식님 머릿속엔 지금 현숙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뭐 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차 철벽이 생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상철은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상철 목소리 잘 안 들리죠? 이제 영철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영철이 그 관심 있던 3명 중에 1명이었던 건 맞거든. 그래서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영숙밖에 없냐는 거에 그렇다, 정말 마음에 들고. 근데 정숙님은 영철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나고, 나도 관심 있었다. 근데 아예 그냥 네가 영숙님에게만 관심 있어 하니까, 그러면 보통 영철님이 아니 뭐 영숙님에게 관심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 있어요 이렇게 열어놓을 줄 알았거든.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랐다고 하면, 물론 영철님 성격에 난 영숙님 만날 건데요 라고 영철님은 그랬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카메라가 없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있지 않는 상태, 썸도 아닌 상태에서 이성이 그 사람하고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너한테 관심 있었는데, 그러면 그래, 그래도 그럼 좀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다 카메라 있어서 이렇지. 물론 영철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정숙의 이런 플러팅, 네가 영숙만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그래, 근데 아니야, 아직 나 영숙이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보자 이러면서 또 정숙이 거기서 또 진하게 또 플러팅 들어가고, 슬슬슬 선별 작업 싹싹싹 거기서 뭐 향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서 그날 밤 넘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영철님은 아니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숙님의 이런 플러팅을 받아줄 남자가 더 많아요. 내가 어쨌건 연인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정숙님하고 그냥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플러팅을 마다할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게 장기 관계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숙님 입장에서는 나의 플러팅은 무조건 먹힌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제 살 꺾어먹기인 거가 되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왜냐면 사람들이 나와 진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치, 사석에서 저러면 그렇게 90% 이상 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그 넘어갔다는 게 이 사람과 뭐 사귄다, 오늘부터 1일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말 그대로 그냥 1일로 끝나는 걸,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은 어때요? 여기 말고 혹시 저쪽 매장에 한번 가셔서 한번 다시 알아보시죠. 저희 집에는 그 제품이 없는데 혹시 저쪽 매장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친절한 사장님. 그렇게 이제 영수님을 추천합니다. 영수님 알아보고 싶다고 본인도 이제 그러고. 왜냐면 내가 지금 정숙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게 영숙에게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숙과 만약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 이게 아마 영철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정숙 씨의 어떤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플러팅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유효하거든.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끌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그게 본능을 자극하는 플러팅이니까. 근데 그거에 내가 끌리는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봤을 때 나에 대해서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더 철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죠. 영숙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눈치를 보는 건 영식 씨가 더 빨랐죠. 실은 귀신같이 알았지. 정숙에 대해서 어쩌면 영식이 더 빨리 알아챈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누굴 쟁취하는데 뭔가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상 그거에 있어서 좀 저돌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이제 어려서는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해봤다 그러면 야 대단하다 이러는데, 연애를 뭐 많이 한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연애를 많이 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별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또 된단 말이에요. 막 이거 픽업 아티스트 걔네들은 뭐 하루에 헌팅을 한 100번 하거든요. 100번을 헌팅을 해야 그 중에 10명이 번호를 주고 10명의 번호를 받아야 그 중에 뭐 한 명이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뭐 그렇대요 대충. 그래서 그 길을 다니면서 100명을 해. 그게 미션이야 일종의. 그런데 100명을 헌팅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의 번호를 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낸 거지. 그걸 번호를 주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다 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헌팅을 당했다고 인기의 척도로 보는 것도 웃기고, 내가 헌팅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번호를, 다른 이성의 번호를 저장한 것도, 그것도 어떤 능력의 척도나 아니면 매력의 척도로 저장하는 것도 웃기잖아. 연애를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연애를 많이 하는 게 그게 물론 뭐 20대 때는 멋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대단하다. 근데 그게 30대, 40대가 넘어가고 50대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거를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남자를 진짜 잘 알면 정숙처럼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저런 플러팅이 필요한 장소가 있지. 근데 여기는 아니지. 이제 그런 걸 보면 정숙님이 남성에 대한 이해도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려서 남사친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구나. 오히려. 근데 정숙님은 남사친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남사친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성인이 되기 전에 남사친은 없었을 거 아니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공부만 했으니까. 그러면 다 성인이 돼서 만난 남자인데 성인이 돼서 친구처럼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정숙님은 일단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거든. 그래서 친구로 남자니 욕망에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뭔가 더 유혹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위장 남사친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남기지도 않아 정숙님은. 여사친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약간 남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 있겠구나. 말 그대로 그렇게 짧은 연애를 했던 그들이 정숙님이 알고 있는 남자의 전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말하자면 제가 곰과지. 연애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영수님 칭찬을 막 합니다. 영철님이. 내면에 다부진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을 만나보세요. 저쪽 매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제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말고요. 이렇게 진상 손님을 경쟁업체로 보내는 그런 마음인가? 물론 정수님이 진상 손님 아니지만 플레인하는 고객을 다른 매장으로. 결국 그 확률의 차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확률의 차이만으로 보긴 조금 그런 게, 정숙님은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로 시간이 채워져 버리니까 정숙님은 그 시간 동안 결혼을 바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고 그냥 이 단기적 관계를 맺는 사람과 시간이 흘러가 버려. 그러면 정숙님의 나이는 드는 거지. 사람의 인생은 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모집단이 적어. 그러면 찾는데 힘들어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모집단이 있는데 내가 이 시장 바깥의 상황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만날 수 있는 모집단을 찾아 나서질 않지. 근데 정숙님은 어때? 모집단이 작아. 어쩌면 결혼하려고 맘먹는 사람들은 적을 수도 있어요. 뭐 12영수님보단 크겠지만. 근데 그 모집단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 시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욕망하는 그런 남자들이 줄을 섰거든. 그래서 걔네들이랑 만나면서 거기서 선별을 해야 돼.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12영수님은 오아시스를 찾는 거거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거거든. 그러면 사막에서 어쨌건 오아시스를 향해 가면 돼. 근데 정숙님은 뭔 줄 알아요? 홍수가 나 있어. 홍수가 난 곳에서 맑은 물을 찾는 거야. 이게 더 힘들다고.
홍수가 나서 막 물은 넘쳐나는데 이 중에 마셨을 때 배탈이 안 나는 물이 뭔지를 구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냥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배탈이 나는 거지. 근데 차라리 사막에서 오아시스면 물이 없지만 그래도 오아시스에 가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지. 선별하지 않아도 돼. 단기적으로 12영수님이랑 사귀려고 다가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12영수님은 다른 매력이 있겠지만 그게 정숙님은 지금 홍수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홍수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지. 12영수님이랑 20정숙님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성적인 매력은 20정숙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힘든 거야. 물론 그 안에서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2영수님은 오아시스를 찾았다. 사막을 헤맸지만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20정숙님은 홍수 안에서 지금 맑은 물인지 지금 똥물인지 모르고 일단 지금 계속 짧게 들이키고 있는 상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이 영수님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분이고 되게 멋있다. 그래서 단아하게 단아하게 해서 한번 다가가 보래. 영철님의 취향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정숙님은 단아하지 않아서 나는 여기까지. 홍수가 나게 한 것도 다 본인이 불러온 자연재해이긴 하지. 영철님이 영수님을 추천한 거에는 다른 사람들과 잘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나 그리고 영호 그리고 여기서 정숙님,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영철은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남자가 어느 정도 나이대가 여자랑 맞아야 된다고 아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나이대가 맞으면서 그 다른 여성과 지금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러면 영호, 영식 제외하고 그리고 나도 제외하고 그러면 뭐 광수는 일단 빼고 그 중에서 추천해줄 만한 사람이 영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서 단아하게, 지금 그런 단아하지 않은 스타일로는 쉽지 않다. 단아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영철님은 정숙님에게 나름 뭐 전략을 알려주는 거지. 정숙님 저 때 기분이 나는 안 상했을 것 같아. 왜냐면 영철이니까 안 상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아하게 오늘이라도 잠깐 나가서 대화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럴까? 그러니까 영철의 이미지가 약간 좀 아기가 없는 순수한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스마트한데 약간 무해한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아마 영철님이 말했을 때 정숙님이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항상 그 동생들 앞에서 허허 하는데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영호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영철은 영호님 지금 순자랑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영호가 순자에 대해서 이때 얘기를 조금 전에 공영 부엌에서 만나서 얘기했거든. 뭐 생각한 대로 순자님 되게 좋은 분이고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영철 입장에서 이 정도 말했으면 그냥 결정된 거야. 영철식 사고로는 이렇게 말했어? 그럼 둘이 뭐 됐나 보다. 영호는 다른 데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겠구나. 영철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영호는 그렇지 않죠. 영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정도 얘기했으면 뭐 잘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었지. 영호가 순자에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1순위라고 말했고 난 네가 좋다고 말을 한 것처럼 들렸지만 자기소개에서 더 좋아진 건 순자밖에 없다고 했지. 원래 좋았던 사람이 싫어졌다고는 안 했고, 원래 좋았던 사람이 순자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냐라고 말한다면 원래 좋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영호나 정숙이나 이렇게 말을 잘 들어봐야 돼. 이 말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교묘하게 진실이 살짝 가려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화해봐요. 누구든지 해봐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용기가 덜 나가지고 영호님한테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의자 2칸을 못 뛰어넘고 지금 용기가 지금 덜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아직 용기가 덜 난 상태야. 정숙님이 지금 술을 조금 덜 먹고 지금 용기가 좀 덜 난 상태여가지고 아까 자리에 배치할 때도 막 명분 자꾸 내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이순위로 앉자 막 그랬는데 여기서 술 한 몇 잔 들어가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처음에 불러내는 게 영수야. 이때도 용기가 조금 덜 났지. 그래도 영수 부르고 술도 몇 잔 먹고 진짜 마지막에 용기를 더 내서 영호. 그런 걸 보면 정숙님이 그렇게 플러팅 장인까지는 아니고 나름 용기가 필요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 그냥 원래 이렇게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구나 그냥. 원래 자기가 지켜왔던 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경계심이 생기면 그 과거 그 시절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네. 그래서 힐끗 보는데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니까 한번 뭐 가봐라. 근데 여기서 정숙님이 진짜로 영철 말을 듣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숙님이 영철의 조언을 수용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영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는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영철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영호에게 바로 다가가서 얘기하자니 그만큼 용기가 안 나기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영철의 적극적인 조언을 듣고 영수에게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또 정숙님이 이럴 때는 말을 잘 들어. 의외로 반골 정신은 없지 않나.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추우니까 남자 숙소로. 그래서 구경도 하고 싶고 그렇게 갑니다. 정숙님은 남자친구한테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관계가 이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재미가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정숙님 같은 사람이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숙님에게 끌린 사람들이 정숙님의 욕망을 건드리는 플러팅을 자극했기 때문에 끌리는 건데 그 포인트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남자들은 내면에 또 다른 자아가 있거든요. 현자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자가 살고 있어. 근데 현자가 보통 때는 깨어나지 않고 깨어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현자의 사랑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장기적인 관계로 갈 수 있거든. 근데 그 현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 그대로 욕망의 대상이 되고 그게 이제 장기적인 관계로 가기가 힘들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는 어른이 되마다 현명한 그런 내면이 있잖아요. 뭔가 어른스럽고 대화도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사람과 깊은 사랑이 되는 거지. 이제 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물으면서 근데 영수는 뭐 다대일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영자에게 뭐 결국 철벽을 받은 거죠. 철벽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지. 이제 영호는 지금 정숙과 영수가 나갔잖아요. 한편으로는 정숙 씨가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 돼버렸어. 원래는 저렇게 이제 질투작전이나 이런 게 저걸 되게 피곤해하는 사람도 많고 저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거 보고 끝내는 사람도 있는데 영호는 지금 저걸로 지금 자극을 받았죠. 저기 무슨 일일지 궁금하다. 정숙이 영수를 데리고 나갔네? 나는 정숙이 좋은데. 괜히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되나? 그러면서 말을 하려다가 말어. 아니 다 같이 모였는데 뭐 혼잣말을 하고 앉았어. 혼자 생각하고 말든가 아니면 말할 거면 끝까지 하든가. 그래서 뭔데 알아서 걸러서 들을게요. 이런 얘기는 좀 민감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누구에게 민감한 거냐? 근데 정숙님이 좀 민감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긴 해요. 그게 3명 중에 1명 남았다고 한 게 그게 이제 영수인가 아쉬워서 그래. 자기였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영호는 원래 정숙 씨가 1순위였어요. 계속 1순위였어. 근데 영호도 그 영호랑 정숙 그 슬슬슬 그 거기에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감이 좀 빠를 거라고 아무래도 여기 이제 다른 출연자들보다 이번에 엘리트 특집이다 보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만큼 작은 거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도 있는 면이 있죠. 정숙 씨한테 쉽게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그게 영수인가 보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섣부른 판단이다. 영숙 씨는 정숙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아까부터 상철 씨랑 옥순 씨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 그렇게 남자 숙소로 향한 두 사람. 첫 만디가 이제 운동하냐. 근데 홈트 위주로. 영수도 광수의 군대 선임을 만나야 돼. 여자 눈 마주치는 법을 지금 광수 군대 선임에게 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영호는 약간 의지하는 남자 같아서 정숙이 귀찮아하지 않는다면 서로 잘 맞춰서 지낼 것 같기도. 서로 잘 맞춰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뭐 홈트 위주로 홈트 산책도 뭐 야외 슬로우 러닝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래서 어쨌건 정숙 씨도 스쿼트를 하루에 50개씩 그냥 집에서 그냥 한대요. 너무 마른 것 같다. 네, 안 말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엉덩이 38인치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일단 그냥 엉덩이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 저 엉덩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는 거지. 뭐 저렇게 딱 얘기했을 때 어떤 숫자가 그러진 않는데. 아니면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엉덩이 뭐 인치를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TMI지. 나 이거 같이 보게 할 때 이 장면한테 뿜었잖아. 너무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번 회차에 정숙님이 없었으면 이게 무슨 재미로 보나 싶기도 한데 성적 어필이 강한 여자로 보는 것 같아서요.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 이성적으로 매력을 어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엉덩이 38인치는 뭐 이성적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보의 전달이었어? 엉덩이 38인치는 어떤 것 같아? 마치 정숙님이 반박하듯이 나 어필하는 거 맞는데? 엉덩이 38인치 지금 영수님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호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리고 끝나고 인터뷰를 섹스 어필이 안 돼요라고 하거든? 나는 엉덩이 38인치라고 영수한테 말했지만 영수에게는 섹스 어필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섹스 어필을 상대에게서 바라고 있고 자기 엉덩이 38인치를 얘기했는데 본능을 자극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럼 뭘 자극하는 건데 대체 무슨 의미로 섹스 어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엉덩이 38인치인 예시를 드는 것과
영수가 섹스 어필이 안 돼서 섹스 어필용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섹스 어필이 아닌데 저런 말을 하면 더 문제일 수 있지. 진짜 불필요하게 자신을 낮추는 말이 되니까. 그 만난 지 하루 이틀 된 사람이 자기 엉덩이 인치를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될까? 만약 그렇다면. 그게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멘트가 아니라면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김민희님은 그걸 뭐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남자가. 아니 꼭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한테 자기 가슴 들레를 말하는 남자가 있다고 쳐봐. 뭐 이두 인치든. 그러면 뭐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걸 뭐 정보의 전달이라고 받아들일 거야? 아, 헬창이 3대 500 친다? 아, 약간 헬창끼리는 그게 또 통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 갑자기 코피가 난다고? 너무 매력적이라? 그러니까 그 코피라는 비유도 뭐야, 결국. 본능이 자극됐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극돼서 이 사람에게 끌렸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어필됐을 때 일단 현자는 눈을 감은 상태가 돼.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은 일단 욕망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망이 해소됐을 때 그 뭐가 남겠어. 현자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지. 현자의 목소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결국 그 관계가 길게 못 가. 그래서 정숙님의 관계가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정숙님은 성적으로만 어필하는 걸까요? 범생이가 연애를 이상하게 배운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물론 맥락으로만 따지면 베이비 레인디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거기 분석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성에 대해서 환상이 커지잖아요. 환상이 커지는 만큼 물론 정숙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예시가 있다는 거야. 이성에 대해서 환상이 커지고 그리고 혐오도 커져. 남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쟤네들은 그냥 이쁜 여자만 보면 다 들이대는 짐승 같은 놈들. 저런 애들 됐어.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자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연애하고 싶다. 나도 쟤네들처럼 놀고 싶다는 마음도 있어. 양가 감정이 생기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대학만 가봐. 그러면 그 양가 감정이 어떻게 터져나오겠어. 이쁜 여자들만 보면 들이대는 짐승 같은 놈들인데 걔네들을 또 원하기도 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짐승 같은 놈들에게 맞게 아름답고 외모로 어필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애초에 남자를 그렇게 짐승 같은 놈들 하면서 끈을 그으면 그러니까 걔네들을 아이가 혐오해서 바퀴벌레 같은 놈들 해서 쳐죽이면 괜찮은데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어려서 봤던 그런 섹스 어필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을 성인이 돼서야 이제 하는 거야. 그제서야. 그 마음인 경우가 있다는 거지. 정숙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정숙님은 지금 저 전략밖에 못 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늦게 배워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남들 또래에서 놀만한 걸 그때 안 하고 어려서 욕망하던 것을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금 20대가 아니란 말이지. 전략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숙님이 충분히 아니 근데 물론 뭐 지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에 나와가지고 정숙님의 어떤 진심이 잘 전달되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맞는 사람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시기 정숙님 없었으면은 재미가 한 70%가 빠지지 않았을까? 이성 관계에서의 생각이 나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성적 어필도 하며 정신적 교류도 어른스럽게 하며 결혼할 만한 여자라는 안정적인 느낌도 주며 이쁘고 현명한 여자는 그거는 말 그대로 육각형이고 육각형을 꼭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성적 어필하고 뭔가 인간적인 어필의 밸런스가 너무 성적 어필 쪽으로만 가 있으면 말 그대로 성적 어필이 성적 그런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뭐 육각형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느 거 하나가 뾰족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예를 들어서 법적 지식이 훌륭해. 그렇다고 사귀나? 그런 사람은 그냥 돈 주고 전문가로 고용해도 돼. 그래서 어쨌건 지금 영수는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TMI죠. 영수는 이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이제 38이라는 숫자가 이제 왔다 가겠죠. 이제 38 광땡이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정숙인데 이 말을 하고 정숙 씨가 되게 승리의 미소를 지어. 약간 그 영수의 저 반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을 웃기는 거 이런 걸 보면 정숙 씨도 개그 욕심이 꽤 있는 사람 같기는 한데 정숙 입장에서 이게 살짝 정숙 씨 개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영수가 빵 터지면서 정숙 씨가 되게 약간 한 건 했다 약간 이렇게 웃거든. 그러면 정숙 씨 입장에서는 그냥 나름의 유머일 수도 있겠지. 약간 어필도 되는 유머. 그래서 어쨌건 뭐 당황스럽다고 하고 자기소개는 이상했죠. 그치, 약간 개그 욕심인 것 같아. 개그 욕심이 컸고 왜냐면 정숙님이 지금 영수에게 막 그런 엄청난 호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제 자기소개는 좀 이상했죠. 머뭇거리면서
영수 씨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해요. 정숙 씨는 왜 그러냐. 근데 정말 사소한 호기심이라. 사소한 호기심도 출신 대학. 사소한 호기심. 항상 영수의 호기심의 시작은 대학이다. 그 사람마다 그런 뭐랄까 오타쿠 같은 면이 있을 수 있죠. 영수님은 그런 대학에 있어서 오타쿠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냥 어디 출신 대학이 나왔는지가 전철 오타쿠가 있듯 여기는 대학 오타쿠가 있는. 학벌에 집착하는 건 뭐 심리까지는 모르겠고 영수님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자신이 공부를 더 잘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영수는 어쨌건 결혼을 목표로 하니까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어쨌건 그 기준 그 두 가지겠죠. 내 아내가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좋은 대학은 중고등학교, 뭐 초중고가 이렇게 성실하게 쭉 살아온 사람이라는 반증이고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가 뭐 영수님의 기준이면 저거를 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치? 어쨌건 그 성실함을 이제 우선으로 보는 거고 그 성실한 거는 뭐 말로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고 지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영수 씨 생각이지만 가장 유의한 속성은 뭐 대학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번 기수가 특이한 게 대학 얘기를 많이 해. 광수도 그러잖아. 대학교 때 누구 알아요? 뭐 우리 동네 광수형 알아? 막 약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사회생활을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이지만 약간 그 공부했고 그때 시절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치. 학벌을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이제 거의 첫 질문이 항상 저거인 것이 문제인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게 여기는 거지. 솔직히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연봉이나 집, 거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궁금하잖아. 먹고 살만한지 궁금하잖아. 이제 저런 것들을 조금 서서히 알아봐도 되는데 너무 이제 저 장면이 거의 1대1 데이트를 하면 공식 질문, 영수의 공식 질문처럼 첫 번째로 나가니까 이제 그게 좀 불편한 거지.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 만날 때마다 이제 처음 저 말을 한다는 거. 그게 불편한 거지. 아우, 얼굴을 못 쳐다보겠네. 미인이셔가지고. 아우, 눈치, 정말 미인이십니다. 커피 드시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러니까 칭찬인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너무 그것만 이제 막 자꾸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좀 보기가 불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영수의 이 발상이나 이런 거는 영수가 가진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학벌에 대한 약간 소감문 아니면 칭찬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센스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수 다음 주에 우시더라고요, 영수님. 이번에 그 의료계에서 큰 파동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우시는 거겠죠? 그쵸. 우는 거는 뭐 뉴스에서 뭘 보셨겠죠, 뭐. 그래서 사소한 호기심이라고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하라고 그냥 세수하는 건 아니지. 실은 그렇게 뭐 우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민원 넣어야 돼. 지금이야. 라고 어쨌건 전교 1등 되게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전교 1등은 아니고 이제 반에서 1등이었는데 어쨌건 전교 1등으로 기억을 하고 전교 1등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숙님은 전교 1등이란 말이 싫지 않으니까 저것을 정정하진 않고 있죠. 그래서 무슨 대학교 나왔는지 죄송한데 제가 수능을 진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 이유는 뭐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죄송한 건가? 제 학벌을 기대하셨나요?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한데 뭐 실망시켜드려 죄송한데 그치? 뭐 그런 말이겠지? 영수한테는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 재수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재수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숙님은 내가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부모는 딴 거 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라고 했지만 정숙님은 진짜로 공부만 했는데 결과가 잘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그래서 나한테 기회를 더 주길 바랬는데 우리 집은 내 아를 1년 더 기다려줄 만큼 그렇게까지 뭐 경제적인 지원이 있거나 이제 그런 집은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숙님은 영수에게 왜 소아과를 선택했냐고 물어봐요. 소아과는 어쨌건 바이탈 사인 같은 걸 다 다룰 줄 아는 그런 과인가 봐요. 왜냐면 소아라는 어쨌건 작은 아이를 다 다뤄야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른 중에 뭐 내과, 외과 이거는 뭐 따로 구분돼 있지만 소아과는 뭐 내외 없이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가 봐? 잘 몰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미숙아로 태어나기는 바이탈이 안 잡혀서 소아과 중에도 생명을 다룬다는 느낌이 크다고. 예를 들어 환자가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떨어질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는 거.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좀 더 관련이 높은 과.
근데 어쨌건 지금 영수 씨가 하는 일은 그게 맞으니까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소아과를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마워요. 아무튼 되게 용기 내줘서 고맙고 여기에서 영수 씨가 마무리 멘트를 거의 쳐버려요. 영수 씨 멘트가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들렸을 것 같아. 정숙 씨에게는.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학 시절에 머물러 있다면 학벌을 많이 보지. 제가 가진 여러 문제 중 하나가 저는 항상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자만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들 능력이 없는 거지. 시간도 없고. 근데 이제 시간은 이제 정숙 씨가 에이 시간이 없던 거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능력이 없었다고 이제 겸손한 말을. 그래서 남녀가 이성적으로 만나보라는 판을 그렇게 깔아줬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고 멍석도 없고 이제 그런 판을 깔아 나가야 하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못해서 배우려고 여기 나온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뭐 배우려고 나온 거야? 뭐 누굴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경험하려고? 정숙님이 이제 바로 찝어내죠. 이런 걸 보면 정숙님이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야. 촉도 좋고. 그러니까 영수님도 어쨌건 경험을 하러 나온 거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근데 정숙님이 이거를 저걸 좋게 들으면 아 미숙하니까 나한테 좀 더 열심히 다가와 달라는 뜻인가로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영숙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선을 그은 거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뭐 당연히 1순위는 결혼이고 2순위가 경험 추구인데 자기가 이제 많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숙님이 의외로 되게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 떠나가는 것이 두렵다. 그리고 거절당하는 거에 두려움이 굉장히 있는 사람은 맞다. 그래서 안 될 사람에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할 거면 과감하게 한다. 그게 지금 정숙님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정숙님이 영수에 대해서 남자 여자로서 케미가 잘 안 느껴진다 라고 했고 일단 남자로 안 보이고 섹스 어필이 안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영수가 섹스 어필이 안 됐다는 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영수에게 얘기해 보자고 한 건 정숙님이고 대화의 맥락을 잘 보면 거절을 당한 쪽도 정숙님이야. 물론 영수님이 대놓고 거절은 안 했는데 최소한 정숙님이 느끼기엔 영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정숙님이 느끼기엔 아, 내 학벌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네? 왜냐면 재수 안 했냐고 그랬으니까 학벌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나한테는 여기를 그냥 경험하러 나온 것처럼 얘기하네? 그러면 나한테 안 만난다. 나한테는 선을 그었네? 그러니까 나한테 선을 그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그걸 노력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 또 상처받고 거절당하는 것이 싫거든. 지금 정숙님은 예전보다 훨씬 이뻐졌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꾸미는 법도 알고 여러 가지 그렇게 노력을 해왔으니까. 그랬지만 외모적으로 자신 없던 시절의 나약함은 여전히 존재해. 다른 부분에 부족하지만 어쨌든 잘난 사람이잖아요. 영수도. 저런 잘난 사람한테 까이느니 내가 먼저 매력을 안 느끼고 싶은 거지. 정숙님 스스로도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절 혼자 공부만 하던 주변의 또래들에게 외면을 받았거나 스스로가 외면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둘 다이거나 그래서 어쨌건 혼자서 공부만 하던 그 시절에 자기 외모에 자신 없던 정숙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스스로 잘 극복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지. 이성의 호감을 얻고 이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걸로 극복은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려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슬슬슬 싹싹싹 해서 그게 조미료가 너무 많으니까 조미료를 조금 줄이자. 슬싹 정도로만. 그 전에 이제 좋은 재료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요리가 조미료로 완성되는 거지만 조미료만으로 되진 않잖아. 조미료는 그냥 조금 치고 마는 거지. 솔직히 좋은 요리는 조미료가 필요 없기도 해. 좋은 고기는 아무것도 안 치고 고기만 싹 구워서 먹어도 돼. 심지어 그냥 날로 먹어도 맛있어. 간이 재료가 좋으면.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그 조미료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치 마음이 강해진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 중에는 제 이상형이 없고 그냥 다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 남자로 보이는 사람은 영우뿐. 지금 정숙을 여자로 보고 있는 사람도 영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정숙의 마음이 시작이었는지 다른 남자들의 시선이 시작이었는지는 몰라. 정숙은 내 선택이 먼저였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영식을 남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 영우가 남자로 보이는데 영식이 남자로 안 보여?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영식이 왜 남자로 안 보여?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남자로 안 보이는 셈 쳤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은 정숙이 시작한 걸 수도 있고 상대들에게 그렇게 선택된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다시 들어와서 영수와는 대화를 했고요. 영우님 영자와 대화를 하고 들어옵니다. 영자님이 영우 씨랑도 대화 되게 해보고 싶어 했었는데 그래서 영우님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이제 영우님에게 같이 가자고 뭐 맥주 가져가자.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정숙님이 맥주 가져가자라고 말하고 그거를 이제 순자 옥순이 굉장히 다 듣고 있어. 한 구도에 다 잡혔어. 결국 영우에게 말 걸지 못하는 옥순 그리고 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거의 지켜보다가 그냥 다 양보해버리는 순자. 정숙님한테 이상한 놈들이 붙을까 걱정인 거지 저런 언행과 복장을 한다고 욕하고 싶진 않아요. 말의 내용을 보면 절대 우습게 보이거나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말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제 정숙님은 좀 장단점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정숙님이 남을 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시야가 좁은 부분은 좀 있어. 그래서 오해를 사기가 쉽지. 그 커피 예시가 자꾸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남들이라면 조심할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는 그런 부분. 시야가 좁아서 그렇지. 그리고 다른 여자 출연자들 입장에서 방을 치우지 않고 나갔는데 그 방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도 실은 이제 보통의 여성들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긴 하죠. 남자들끼리도 솔직히 그래. 내가 다른 남자랑 방을 같이 쓰는데 이 방에 내가 얘네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 먼저 말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그 방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건 실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지 않는다? 주변에 대해서 이제 뭘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변에 어디까지 예의를 갖춰야 되나에 대한 개념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그 정숙님에 대해서 초반에 말했던 게 이제 그 친해진 사람들은 정숙님에 대한 지지를 하겠지만 좀 사회적으로 약한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안면만 있는 사이, 뭐 회식할 때 뭐 그때나 말 트는 사이, 뭐 이럴 때가 이런 사이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실은. 거의 사회생활은 그런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지 주변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정숙님은 안 좋아 보이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무신경하, 내가 신경 쓰는 것 이외의 것에서 좀 무신경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기가 쉽지. 여기서 이제 저렇게 딱 데리고 나가니까 순자님은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에 아우 대단하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광수 씨도 들어오고 정숙과 영호가 나가는데 영호가 이때만 해도 순자 눈치를 살짝 봅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